안개 속에서 조금씩 안개가 거쳐가고 이 날씨가 어떻게 갈지 예보를 조금 볼 수 있겠네 하는 그림이 러시아의 반란 그 사태에서 좀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뉴스로 보지 마시고 인간사구나 정말 소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재미있게 보실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 예전에 그 옐친이 그랬던 것처럼 옐친 이전에 고르바초프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그러한 일로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되는가. 고르바초프와 옐친은 이런저런 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힘이 빠져서 정권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이 사건을 들여다보시면 현대사에서 하나의 아주 소설을 따로 왜 읽을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재미있게 그리고 하나의 이슈를 쭉 따라간다는 것은 사람에게 다른 이슈에도 다 적용되는 어떤 그 지혜를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러시아 사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의 미국이 제목인데 왜 러시아를 보도하나요? 이게 바로 오늘의 미국이기도 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도 다른 많은 이슈가 있지만 이걸 지금 제일 앞에 두고 있거든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재미가 있어야지 되는데 큰일이네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러시아도 미국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프리고진의 이 같은 계획을 반란 계획 같은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원래 오리지널 계획은 모스크바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었는데 오리지널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모스크바 쪽으로 진군을 했었다는 거. 그럼 거기에 다 내부에 누가 푸틴 내부에 배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프리고진 내부에도 배신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납치할 계획이었답니다. 본인이 해고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남부 그쪽에 함께 모여 있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그 FSB 그 러시아의 정보국이 계획을 실행하기 이틀 전에 알았답니다. 누가 알려줬는가? 이게 전에 러시아에서 그 우크라이나의 사령관이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데요. 일단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와 참모총장 발레리 제라세모프를 우크라이나 국경 남부를 방문을 했을 때 딱 그 납치를 해버리려고 했는데 어떠한 경로로 방위군 사령관이 알아서 푸틴에게 직접 보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프리고진도 지금 푸틴에게 보고가 들어가서 알고 있네 하고는 이제 미처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그럼 우리가 모스크바로 진격을 하지라고 그 경로를 바꿨다는 겁니다. 반란 쪽으로. 서방 정보국도 이 사실을 다 알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알려진 것처럼 도청을 통해서 위성 이미지 도청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의 정보국이 이걸 파악을 해서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 정보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납치 계획이 실패하니까 대안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프리고진의 생각은 이 사람은 이미 그 본인이 그 많은 권력과 대단하다고 대단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군이 자신들의 현 사령관이나 보스들을 버리고 본인의 계획에 동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탄약, 연료, 탱크, 장갑차, 모바일, 영공방어 등 아주 세련된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많이 모았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위성 시스템에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게 어떻게 알려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세르게이 수로비킨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항공우주 전문가랍니다. 전에 우크라이나의 그 사령관을 지냈고요. 이 사람이 정보국에 이 정보를 전달했을지 모른다. 가장 먼저 프리고진의 반란을 비난한 사람이거든요. 반란군에 대해서 정규군으로 유일한 공격을 하기도 한 그런 대장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가? 프리고진이 그럴 수도 있다 하고 이런 사령관이나 몇몇 사람들과 의논을 했는데 그 의논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세르게이 수로비킨이고 세르게이 수로비킨이 정보국의 프리고진의 생각이 이거야 하고 알렸다는 이런 내용. 제가 지금 보도 드리는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탑으로 보도한 것이고 독점으로 보도를 해서 다른 매체에서도 보도를 하고요. 또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 뉴욕타임스가 이 내용은 더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의 탑 군 관계자가 바그너 용병 대장의 반란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미국 정보국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좀 전에 말씀드린 세르게이 수로비킨이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도 굉장히 그 존경받는 전 우크라이나 전쟁 최고 사령관이었고요. 최고 사령관인데 어떤 면에서 존경을 받냐면 굉장히 잔혹하답니다. 너무너무 잔혹하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의 전 대사를 했던 마이클 맥파울이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아직도 내가 러시아에서 대사를 하면서 러시아 사정을 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는 그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프리고진이라는 바그너 용병 대장과 공모를 했는가, 누가 공모를 했는가, 하루 지나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과연 푸틴은 이 프리고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왜 그게 모스크바까지 오도록 이틀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잡지 못했는가? 이런 내용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뭐 푸틴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프리고진을 이름은 말하지 않으면서 비난은 한 거잖아요. 장기 대응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당장 체포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렇다고 뭐 장관들을 뭐 어떻게 하지도 않고 사람 바꾸는 거 독재자들 별로 싫어하잖아요. 별로가 아니라 상당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만약에 비밀 경호팀이 푸틴의 데스크에 좀 전에 정보국으로 그 사람이 정보를 줬을 수도 있다고 하는 세르게이 수로비킨이 어쩌면은 프리고진과 내통한 사이였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중이잖아요. 나는 이쪽과도 대화를 하고 이쪽에서는 살아남고 무슨 사건이 일었을 때 만약에 그렇다 하고 파악을 하면 이 사람도 이 존경받는 우크라이나의 전 그 탑 사령관도 이때부터 이제 숙청이 시작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관계자는 그가 만약에 추출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주 그 좋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푸틴은 지금 놀랐죠. 이게 모스크바까지 쫙 올라오는데 뭐 일부 아주 그 푸틴이 무서운 그런 가장 가까운 엘리트들은 푸틴 옆에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군이 별로 움직이지 않았고 경찰도 움직이지 않았고 시민들은 오히려 영웅 취급을 했고 프리고진과 용병 바그너를 이랬기 때문에 이미 이제 푸틴 같은 독재자는 편집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리더인 나를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앉혀주고 말이야 나를 보호할 인물이 없네 하고 이제 내부의 적에 대한 의심 그리고 반대할 수도 있어. 저 인간이 나를 하면은 숙청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그리고 엘리트들은 지금 이제 이 시스템이 푸틴이 23년 동안 해오고 나서 너무 약해졌어. 대안이 있을 것도 같아 하면서도 너무 무서우니까 당장 푸틴의 그 숙청과 보복이 그 날카로운 매의 눈이 무서우니까 의심받을까 봐 두려워서 더 당분간은 주변 사람들이 충성을 한다는 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이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일단 생존은 했지만 폴리티코의 그 기자 이 사람 러시아 전문이고요. 에너지 전문입니다. 가브리엘 게빈 씨는 그렇지만 푸틴이 운이 바닥난 게 아닌가? 그 운이 바닥이 나가는 것을 러시아와 세계에 살짝 보여준 게 아닌가 푸틴은 걱정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썼고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이 반란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긴 전쟁에서는 지고 말 것이다. 이 얘기는 이 처음에 반란이 일어나고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반란 자체를 막지 못하고 용병과 정규군 대장과의 그 알력도 막지 못한다면은 그럼 그렇게 약한 푸틴을 위해서 어느 군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울 것인가 했잖아요. 이런 지적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경우는 독재자는 내가 곧 국가고 국가가 납니다. 국가가 또 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굉장히 지금 아주 일단은 프리고진을 살려줬지만 어떻게 할까는 장기적으로는 이 프리고진도 굉장히 뭐 암살당할 수도 있고 위험해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실패한 쿠데타인데도 아무튼 뭐 성과는 뭐 있었다 뭐 등등의 많은 어피니언들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워싱턴 포스트의 맥스 부트 칼럼니스트의 짧은 단상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93년 보리스 옐친이 자신을 추출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 군에게 의회에 발포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옐친이 권력은 잡았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은 정당성은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6년 안에 망했잖아요. 그 옐친이 내가 여러 가지 뭐 부정부패한 것도 있고 뭐 알코올과 얼룩진 여러 가지도 있고 그걸 좀 잘 이렇게 버무려서 마무리를 해줄 것 같아라고 딱 점 찍은 사람, 그의 후계자, 승계자가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후계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잘 왔네요. 그는 역시 푸틴 자신은 푸틴이 만든 프리고진과 용병 지금도 버리지 못하는 너무 잘 싸워서 바그너에 의해서 정통성이 손상됐습니다. 뭐 48시간 만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어. 가혹하게 처벌하겠어 하고 전혀 처벌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치명적이지 치명적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푸틴은 러시아군을 내게 바그너 용병을 잡아라 일단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프리고진이 계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푸틴의 말을 다 안 들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는요. 이미 푸틴의 내부에도 균열이 생겨서 그래서 다만 이제 몇몇 공군 조종사의 도움으로 정규군은 가만히 보고만 있고 그랬고 보통 사람들은 바그너를 환영을 했고 푸틴은 독재자로서 굴욕을 느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1993년도 옐친 때의 시가전을 피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옆집에 말하자면 똘만이잖아요. 알렉산더 루칸세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상황을 전환시켜달라는 부탁을 하고 외교적인 도움, 외교적인 거래로 일단은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당시에 옐친처럼 푸틴도 옐친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통치권을 찾으려고 시도를 하겠죠. 강한 숙청이 됐던 유화 정책이 됐건 암울한 복수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워싱턴 포스트의 그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 씨는 프리고진은 지금부터 티 테이스터를 고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차 마시는 걸로 암살하려고 하고 실제로 암살시키고 한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부녀도 그랬고. 그래서 그 티 테이스터를 나보다 먼저 시음하게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 창문이 열려 있으면 그 열린 창문에서는 항상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보복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푸틴이 더 강한 독재자가 될 수도 있다. 당분간. 스탈린식 동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많은 사람들을 투입시킬 수도 있다라고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약하게 나간다 하면은 다른 도전자들이 그 내부에서 더 대담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푸틴의 신비주의적인 컨트롤은 박살나버렸다는 거죠. 신비주의적인 컨트롤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나만이 최고의 결정권자고 다 경쟁하게 만들어서 경쟁을 해서 본인들에게 조금씩 뭐 떡고물 좀 주고 나를 위한 이득을 모아오도록 하는 그게 신비주의도 아닌데 어쨌든 이것조차 박살나버렸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는 러시아 정체가 어떤 영향으로 갈지 아직은 모르지만 바그너 그룹도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뭐 전투사는 국방부와 계약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바그너의 해체는 좀 힘들어 보인다는 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비용도 줘요. 용병이니까. 그런데 정규군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가서 싸워서 이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 프리고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가 암살되든지 아니면 뭐 켜켜이 경호원을 둘러싸고 어디까지 살 수 있든지 그는 푸틴의 정권을 특징지게 하는 부패, 무능이죠. 막지 못했으니까 반군을. 그 무능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걸 코드, 기타 코드를 확 쳤다. 이럴 때 우리가 한국말로는 심금을 울린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심금을 울리고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푸틴이 무척 약하네. 생각보다 모스크바 점령. 야, 이거 하루면 되네 하는 그런 것. 분명한 범죄자가
전쟁 범죄자로 되고 분명한 범죄자라는 건 전에 감옥에 갇혔었던 걸 얘기하고요. 이번에 전쟁 범죄자로 됐는데 프리고진은 대중 선동 전문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이제 비디오로 오디오로 뭔가를 선동을 하는데 클렘린이 얼마나 인기 없는가 하는 것을 자유평론가보다도 잘 활용을 해서 선동을 해서 그가 이제 쫙 그 푸틴에 대해서 불만을 쫙 보여준 이것은 앞으로도 내내 푸틴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하여 옐친도 무너졌고 옐친 이전에 고르바초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뭐 섬에 이제 뭐 도망치고 가 있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옐친에게 물려줬었잖아요. 그러다가 옐친은 푸틴에게 물려줬고 푸틴은 또 그다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세인트 피터스버그 레닌그라드죠. 전에 그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이제 스텝파더와 친부도 다 그 유대계고요. 할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그 구소련의 과학자였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스포츠가 유명하니까 이 스키 선수가 되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크로스 스키어가 되려고 하고 유명한 그런 그 스키 학교도 나왔는데 18살 때 어떤 일이로든지 절도범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면이 되긴 했는데 2년 뒤에 다시 아주 고급 아파트를 절도를 해서 친구들과 같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2년 두 번째니까 그랬겠죠. 81년도에 12년 징역형을 받고 그 당시에는 강도, 사기, 10대 때 범죄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왜 이렇게 순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1988년도에 사면을 받고 1990년도에 완전히 석방이 됐습니다. 거의 10년을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프리고진입니다.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어두운 곳에서의 시스템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프리고진이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티테이스터를 고용을 해야지 된다. 암살될지도 몰라 하는 이 상황을 얼마나 오래 어떻게 벗어날지는 알 수 없고 그에 따라서 푸틴의 운명도 뭐 어느 정도는 결정될 수도 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